두 여성이군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음성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예, 괴롭습니다. 온 가족이 이제 언론의 사냥감이라고 할까요? 학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으나 당장 생계 걱정에 취업을 앞두고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처음 들으신 음성의 주인공은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입니다. 어제 한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죠. 네. 이어보신 영상의 주인공은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온 고려대 네. 대학원생 임효정 씨입니다. 네, 조민 씨 음성이 나온 건 어제가 처음이었는데요. 조민 씨와 임효정 씨 상황은 좀 다르지만 대중 앞에 나선 이유는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두 여성 모두 억울해서라고 합니다. 네. 먼저 조민 씨 음성을 들어보시죠.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네, 조민 씨는 자신은 아무 죄가 없는데 어머니가 없는 죄를 덮었을까봐 네. 견딜 수가 없어서 인터뷰에 응했다고 합니다. 반면 임효정 씨가 억울한 건 이 때문입니다. 조국 장관 자녀 사태를 지켜보면서 무기력에 더 빠졌습니다.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받기란 정말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또 더군다나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네, 아버지 조국 장관의 해명이긴 합니다만은 조민 씨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대학원 장학금이 서울대에서 2번, 부산대에서 6번을 받았거든요. 예. 임효정 씨 같은 분들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 수는 있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 씨는 교내에서 열린 조국 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정말 분하고 답답하고 100번, 1000번 외치고 싶지만 근무 시간이 겹치고 당장 눈앞에 학비와 생계 걱정을 두고 있고 굉장히 말을 하면서도 울컥하는 게 참 마음이 전해지고요. 당장 생계 걱정 때문에 집회에 참여할 여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국감에서 조민 씨 얘기도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조국 장관 예전에 조민 씨가 고등학생 때 쓴 의학 논문을 두고 연구에 성실히 참여했다 이렇게 해명했었죠. 네네. 그런데 어제 국감장에선 이런 따끔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본인이 무식해서 그런 분야에 너무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조민 씨 입장에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당황스러운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대학생 연합이라는 단체가 조민 씨에게 그렇게 떳떳하면 집회에 참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혀라 이런 요구가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대학로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 직접 참석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입니다. 네.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허탈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겠죠. 어제 임효정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노력하고 바르게 살면 잘 살 수 있겠지란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공부하고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헛된 꿈을 꾼 것은 아닌가 좀 무섭습니다. 네, 노력하고 바르게 살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두려움으로 바뀐 건 임시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조국 장관이 즐겨 쓰는 말을 택했습니다. 진정한 성찰입니다. 네. 조민 씨가 물론 집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이제 어려울 건데 이제 채널 A도 좋고요. 좀 더 많은 언론들과 좀 억울한 점이 있다면은 좀 풀어가. 조국 후보자 딸이 고려대 수시 전형 과정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입니다. 단국대 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됐다고 돼 있는데 제1저자 이야기는 없습니다. 함께 제출한 고교 시절 생활기록부, 교외 체험학습으로 2주 동안 단국대 의대에서 유전자 연구 활동을 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 생활기록부 점수는 1단계 전형에서 60%를 차지하는데 별도 제출한 모든 서류를 종합평가한다고 돼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외에 다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는 건데 관건은 조 후보자 딸이 문제의 논문을 제출했는지입니다. 제1저자로 등재된 문제의 논문을 제출했다면 사정관들의 평가에 반영됐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문회 준비단은 당초 학교 측에 논문을 냈다고 했는데 오늘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제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논문은 제출된 거 없습니다. 실에서 잘못 말씀을 드린 거고. 자소서에 논문이 언급돼 있어 제출했다고 판단했는데 본인에게 확인해보니 논문은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입학 관련 자료는 이미 폐기된 상태. 현재로선 논문 제출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당시에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에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 지금 확인을 할 수는 없죠. 만약 논문이 제출됐다는 게 확인된다면 다음은 논문이 평가 점수에 얼마나 반영됐는지인데 역시 자료가 남아있을지가 문제입니다. 다만 고려대는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려대 학생들은 조 후보자 딸의 입학 절차를 규명해야 한다며 모레 촛불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고교 1학년이던 2007년 7월 장영표 단국대 교수 밑에서 2주간 인턴을 하고 의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된 조국 후보자의 딸. 고3이었던 2009년 5월에는 조 후보자가 소속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인턴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장 교수의 아들이자
후보자의 딸과 외고 유학반 동기인 장모 씨도 인턴십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09년 5월은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인 의학 논문의 출판이 승인된 지 2달 뒤입니다. 당시 참여 대상은 대학원생 이상이었는데 고3인 후보자의 딸과 장 씨가 선발된 겁니다. 장 씨는 이듬해 미국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야당은 학부모가 서로 자녀의 스펙을 쌓아주는 스펙 품앗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품앗이 아니었겠습니까? 조 후보자는 자신이 소개한 게 아니라 장 씨가 대학에 직접 연락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장 교수와 그 아들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국대 그 교수님과 저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한 적 없습니다. 그 장 교수님의 아이 역시 제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학생들의 스펙을 부모가 만들어줬다는 이 의문, 저희 취재 결과 4살 더 어린 조국 후보자의 아들도 누나의 스펙을 상당히 그대로 대물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그 과정을 소개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졸업한 고등학교의 동아리 홍보글입니다. 외고 대표 동아리라고 소개된 영어 교지 편집부입니다. 부원 명단엔 조 후보자 아들 이름이 유학반이라는 설명과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이 동아리는 조 후보자 딸이 앞서 편집장 겸 총무를 맡았던 곳입니다. 4년 터울을 두고 남매가 같은 학교, 같은 유학반, 같은 동아리를 똑같이 거쳐간 겁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아들이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기억하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친구가 막 그렇게 활동을 활발히 한 것 같지 않아서 아마 다들 잘은 모를 것 같은데. 대외 활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고3이던 2009년 제네바 UN 인권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격해 활동했는데 4년 뒤 조 후보자 아들도 똑같이 참여한 겁니다. 해당 인턴십은 지원 자격이 대학생 이상이었지만 둘 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선발돼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남동생도 누나의 이력 코스를 그대로 따라간 셈인데 스펙 대물림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입시용 경력을 쌓아갈 때 대학 교수인 후보자의 부인의 인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하나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주대 인턴 때는 지도교수가 엄마의 대학 친구였는데 키스트 인턴 때는 엄마의 초등학교 동창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기재한 스펙 중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소속 생체분자기능연구센터의 인턴 경력이 있습니다. 고려대에 재학 중이던 2011년 7월 인턴으로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 씨에게 이 인턴 자리를 소개해준 사람이 조 후보자 부인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후보자 부인이 초교 동창인 키스트 소속 A 박사에게 딸의 인턴십을 부탁했고 A 박사가 생체분자기능연구센터에 B 박사를 연결해준 겁니다. 키스트는 당시 인턴 선발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학부생이 이렇게 인턴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절차대로 진행을 한 거죠. 특혜를 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조 후보자 딸은 의전한 자소서에 키스트 인턴 기간은 3주였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키스트에 방문한 기록은 이틀에 불과하고 다른 인턴 활동과 기간이 겹쳐 스펙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네, 부산대 병원은 그동안 몇 가지 해명을 내놨습니다. 별 문제 없다는 쪽으로요. 하지만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3년 동안 장학금을 주었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그리고 조국 후보자 이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다고 병원은 설명했었는데 두 사람이 저녁 식사를 함께한 신용카드 전표가 나왔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2015년 10월 양산 부산대병원 법인카드 사용 의뢰서입니다. 노환중 부산시 의료원장이 조국 후보자와 조 후보자 모친 등 10명과 양산 시내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 후보자 모친의 양산 부산대병원 그림 기부와 관련 갤러리 제막식 뒤 만찬을 함께한 겁니다. 부산대병원 측은 당시 조 후보자가 행사에 참석했지만 노 원장과 조 후보자가 함께 식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정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던 조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드러나자 뒤늦게 노 원장을 만났다고 시인했습니다. 노환중 원장님과 밀실에서 밥을 먹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참석한 사람들과 밥을 먹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만찬 이후 다음해 1학기부터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였던 노 원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조 후보자는 노 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장학금과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후보자 딸에게